고엽제 피해자 14만여 명의 모임 고엽제 전우회. 우리는 이 고엽제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조직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팔아서 자기네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다. 정치 권력과 결탁해 전우회원들을 집회에 동원했다는 이들. 누가 도대체 왜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을까? 군복 입고 막 완력을 행사하시고 그러면 일단 얘기도 잘 안 되고요. 좀 무섭기도 하고.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고엽제 전우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카메라 들이대지 말라니까요. 기자분들 올려보세요. 회원들 분석 안 하고 어떻게 피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고용들어 있으니까요. (1968년) 24살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했었다는 김진용 씨. 이렇게 보통 쓰시고 참전용사라는 자부심으로 고엽제 전우회에서 활동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가서 뭐 만세 몇 번 부르고 동해물가 부르고 그러고 지금 한 거 있어. 실제로 도움된 게 있으세요? 회원들한테 이제 뭐냐면 앞으로 건강하게 요새는 이제 건강하게 잘 살라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오래 살라고 도움 주시고 이런 거는 주는 거다 이거 없어요. 100원짜리 하나 이거 없어요. 베트남전 당시 미국이 밀림을 없애기 위해 대량으로 살포했던 맹독성 물질 고엽제. 당시 고엽제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던 참전용사 상당수가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그 후 심각한 피부병과 각종 암 등으로 고통받아온 고엽제 피해자들. 진용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 좋아지신 거야? 그래 좋아졌지. 이게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까디지고 저 이런 거 같아. 발톱이요? 그래, 가려워갖고서 이게 발톱이 가려워갖고선 긁어갖고 피가 나더라고. 여기까지 지금 다 이게 아예, 원래 올라왔던 거예요? 예, 발톱이 두꺼워지고 이게 이제 자꾸 썩지. 이렇게 하면 손톱으로 하면 자꾸 이런 저기 떨어져 나가지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질환 때문에 지난 40여 년간 약을 달고 살아왔다는 김진용 씨. 몸이 성치 않아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날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눈이 돌아가 그냥 이 손이 이렇게 막 돌아가요 손발이. 주무시다가? 네. 갑자기? 저녁에. 그래서 밤에 119 불러서 병원 갔어요. 그래 범인은 모르더라고요. 고엽제 피해자들을 위한 복지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1997년 설립된 고엽제 전우회. 10년 뒤 보훈단체로 승격되면서 매년 20억 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각종 수입 사업으로 연간 1,000억 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단체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단체가 설립된 이후에도 회원들의 열악한 생활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6년 전 아내가 당뇨로 다리를 절단한 뒤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김진용 씨. 고엽제 전후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나 저들만 쳐먹고 우리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들 먹으면 좀 개운해줘야지. 좀 같이 먹고 살게 해줘야지. 저들만 얘기 호강하고 밑에 있는 사람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배우는들이 너무 도둑놈들이라고 그런 적이 정부 보조금 및 수익사업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고엽제 전후 회원이었던 이화호 씨. 평소 입 바른 소리를 잘했다는 그는 10년 전 중앙회 회원들을 위한 복지 비용이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화를 당했다고 합니다. 돈 벌었으면 같이 놀았쓰고 또 전우들도 주고 이래야지 돈 갖고 욕심하면 못 쓴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없이 살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그러지 마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나는 나와버렸죠.
중앙회에 문제를 제기한 다음 날 이화오 씨가 운영하던 모텔에 고엽제 전후의 구급 차량을 타고 온 회원 6명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4시나 5시쯤 됐을 거예요. 문을 탕탕 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오? 이 그러면서 때려버리더라고요. 쇠바꾸랑 뭘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자, 아이고 죽겠네. 그길은 내가 죽이려고 왔다 그래갖고는. 집단 폭행을 당한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고 손목은 부러진 상태. 전치 12주에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폭행을 직접 목격했다는 한 여성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때 사건 취재하고 있거든요. KBS PD님. 그래서 나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온몸이 떨릴 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그날의 폭행 사건. 아니 진짜 죽었으니 가자고 갔다니까요. 그 등치 막 금붕 있고 아이고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생생해. 너무너무. 눈에가 지금은 막 한 것 같은데 그 말하니까 몸이 떨린대요. 대체 이화오 씨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때린 이유는 뭘까? 폭행 가담자 중에는 현재 한 지역의 지부장도 있었습니다. 그를 직접 찾아가 폭행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탄핵 조직인데, 네네. 조직인데 이 사람들이 방귀를 들었어. 방귀. 조직이야 방귀. 옛날 말하면 버르장머리지. 네. 어디 감히 그 조직에 그렇게 막 시끄럽냐. 해서 좀 가서 이제 그걸 한 거라. 그렇게 맞아도 쐈어, 자식아. 그런데 2003년에도 한 전후 회원이 중앙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전후 회원 수십 명이 고엽제 구급차를 타고 와 흉기로 위협했다는 것. 비슷한 이유로 중앙회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후 회원은 전국적으로 모두 8명. 그중 한 전후 회원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혼자 여기 서 있고 한 20명이 쭉 돌아 서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오게 된지. 그래서 지시를 해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중앙에서 지시를 해가지고 중앙회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다 각 지부장들이 다 이렇게 온 거예요. 폭행을 지시한 건 당시 총회장단 3인방이라는 주장. 1997년 고엽제 전후의 창립 멤버였던 이들이 지난 21년간 폭력까지 서슴지 않으며 고엽제 전후회를 쥐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3인반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졌었다는 전 총회장 이 씨. 회장 위에 총회장직을 만들고 그 자리에 앉아 인사권부터 모든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총회장 눈에 안 들면은 그건 잘려버리는 거예요. 총회장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고엽제가 자기 사조직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 고엽제가 그 사람 회사라니까요. 이 주식회사요. 다소 거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전 사업본부장 김 씨. 국가 유공자로서 그는 수익 사업을 총괄해왔다고 합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총회장의 오른팔 역할을 한 건 사무총장 김 씨였습니다.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 사무총장 김입니다. 국가보훈처 직원 출신으로 알려진 사무총장 김 씨. 그가 모든 행정 업무를 전담했었기 때문에 실세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고엽제 전후회를 무려 21년간 장악했다는 당시 총회장단 3인방. 그들은 절대 권력을 이용해 어떤 일을 자행한 걸까? 여러분은 고엽제 전후회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고엽제 전후회는 베트남 전쟁 등의 참전에 고엽제 피해를 본 14만여 명을 위한 국가보훈단체입니다. 하지만 가스통을 메고 공공기관을 찾아가는 등 거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통제 불가능한 무시무시한 조직으로 각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회원들에게 이 같은 위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이들이 바로 고엽제 전후회 전임 총회장단 3인방이었다는 폭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고엽제 전후회 정관 어디에도 없는 총회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 놓고 지부장 중 상당수를 충성파들로 채워 영구 집권 체제를 마련했다는 이들 3인방. 그들이 전후를 배신한 전후라는 의혹에 휩싸인 이유를 추정 60분이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위례 신도시의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은 고엽제 전후회. 이 사업의 성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전후회원 구재우 씨를 만났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 여기까지요? 네, 요건 여기서 저 안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위례 신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땅에 대한 이제 분양 이런 거를 우리가 받으려고 여기를 계속적으로 들어왔지. 좋은 땅을 얻으려고. 당시 위례지구 내 다른 택지의 분양 경쟁률은 3대 1. 고엽제 전후회는 어떻게 해당 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은 걸까? 우리는 구재우 씨와 함께 고엽제 전후회 전 간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당시 아파트 택지 분양 과정에서 자신들이 한 일을 고백했습니다. 뭐 거기서 최대한대로 저 사람으로 생각하기 힘든 거 내가 다 했습니다. 가가지고 근무 못하게 방해놓는 거지. 직원들 뭐 썩은 생선 대가리를 갖다가 고춧가루 부어가지고 후라이팬에다 태워가지고 매워가지고 그냥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주택공사를 압박해 택지를 분양받기 위해 거의 매일 사무실을 찾아갔고 썩은 고등어까지 태웠다는 전후 회원들. 당시 주택공사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담당 직원은 기억합니다. 직원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썩은 물고기를 태우기도 하고 아에서 지독한 냄새를 이렇게 풍기기도 하고 참 고엽제 전회들이 오늘 또 좀 들이닥치지 않을까 하는 정말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전후 회원이 보여준 휴대전화 속 사진에는 나체 시위까지 하는 사진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온 건 자신들의 목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끝을 보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나하나 맞춰 나간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누구한테 그때 지시를 받으셨어요 그때? 우린 그 3인방이 있잖아요. 그냥 그 네, 나가 하면 그러니까 법이야. 그게 가서 뭘 해라 이렇게 지시를 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나. 당시 총회장단 3인방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후 회원들을 위한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월남을 갔다 온 사람들이 비교적 그 여유가 있는 사람도 많지만 100을 계산했을 때 90이 못 살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한다. 그 제의식 같은 거는 못 느꼈어요. 저 입장에서는. 왜냐? 우리 고엽제 회원들을 지불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렇지. 우리가 뭐 얼마 떳떳해. 또 중앙에서 한 인원으로서 우리 전을 위해서 하는데. 이들이 약 2년간 위력을 행사하자 주택공사 측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보훈처장 추천서를 받아와라. 추천서를 받아오면은 그냥 땅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지 입찰을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우리만 집어넣었다고. 당시 주택공사는 국가보훈처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해당 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공고문을 냅니다. 실제로 그 이후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전후의 주택사업단이 택지를 우선 공급받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추천서를 주택공사에 보냅니다. 그 결과 위례지구의 축구장 6개 넓이에 달하는 약 4만 2천 제곱미터의 택지를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고엽제 전후회. 그런데 우리는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훈처에서 승인해준 고엽제 전후의 수익사업 목록에는 주택사업이 없습니다.
보훈처도 주택 사업은 고엽제 전후회가 승인받은 사업이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2011년 3월 취임한 즉, 당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고엽제 전후회가 해서는 안 될 주택 사업의 일종인 위례 신도시 택지 분양을 위해 추천서를 써준 셈입니다. 박성춘 처장님 되시나요? 어디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KBS 방송국에 있는 이인건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선생님 보훈 처장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시잖아요. 이쪽으로. 예, 그럼 추천서를 써달라고 먼저 전후에서 연락이 왔나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추천서는 이제 처장님 그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뭐 관인 찍어 나간 거니까. 그러면 그 지시를 하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뭐 전화 끊겠습니다. 예. 지시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전화 끊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택지 분양으로 얻은 이익은 2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고엽제 전후 회원들에게 돌아온 혜택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무렵 전임 총회장 이 씨에 대한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 소문은 과연 사실일까? 그의 집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빌라. 전임 총회장 이 씨의 집이 맞을까? 여기 에 혹시 이 선생님이라고 살고 계시지 않나요? 이 선생님. 그러죠. 예. 이거 있는데 1km 정도 되면 몇 평 정도 돼요? 집이? 그 안 들어간 한 100여 평 다 되지 싶어요. 100여 평 돼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는 작년 초까지 이 고급 빌라에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7년 매입 당시 가격은 약 15억 원. 빌라를 처분할 당시 가격은 대략 얼마였을까? 이쪽이 원래 원조 목단지고요. 예. 플러스가 이중이 텐트 요인이거든요. 그럼 한 2, 3년 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2, 3년 전에는 19억. 약 4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임 총회장 이 씨의 부동산은 또 있었습니다. 파주의 한 신도시에 있는 중형 아파트를 약 2억 원에 분양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무총장도 여기에 이제 집이 있었고 원래 있었고. 제 자식들 앞으로 우리가 또 이 회장도 있고 김 본부장도 여기에 있어 세놓고. 전임 총회장단 3인방이 불을 축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주택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 대표에게 뒷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이거 우리 사업 아니야. 에? 그럼 우리가 다시 뭐 했느냐? 나 그랬어요. 우리 뭐 한 거야? 저 사람들 세 사람들 뒷돈 대주려고 뛰어댕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비자금 노트였어. 쉽게 얘기하면 비자금 노트를 우리 그렇게 열심히 띄었다 이런 얘기. 고엽제 전후의 이름을 걸고 주택 사업을 한 걸로 꾸민 후 시행사는 분양 이익급 200억 원을 챙기고 전입 총회장단 3인반은 그 대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총회장 이 씨는 고급 빌라 대금 등 약 20억 8천만 원, 사무총장 김 씨는 명절 떡값 등 약 9,400만 원, 사업본부장 김 씨는 약 4억 4천만 원, 조합 아파트 분담금을 합하면 이들 3인방이 받은 뒷돈은 총 3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밝혀내지 못한 비리가 더 있다고 주장하는 전후 회원들. 실상은 그 압수수색 들어온다 하기 전에 서류 빼돌렸잖아. 우리가 서류를 거제 한 반찬을 갖다 파쇄시켰어, 싹. 아 정말요? 파쇄시키고 우리가 다 시켰어, 파쇄를. 그때 파쇄 명령은 그럼 누가 내렸어요? 누가 내리긴 누가 내리는 거 뻔하지. 사무총장이지. 파쇄하라고? 모든 것도 그 사무총장 아니야? 전주에 다 덤벼 들어가지고 골라가지고 싹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압수당한 거야. 검찰 압수수색 당시 전 사무총장이 전후 회원들을 시켜 대부분의 서류를 파쇄했다는 것. 검찰이 입수한 문서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노출되면 안 되는 핵심 서류는 CCTV를 가린 뒤 아무도 모르게 빼돌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장부 만든 거 아니야. 항상 이중장부 만들어서 그 이중장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차에다가 서류를 또 이제 싣고 나갔잖아, 또 바깥으로. 그런데 취재 도중 고엽제 전후의 지부에서도 전 사무총장에게 뒷돈을 줬다는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자마자 제보자가 보여준 건 광주시 지부의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 처음에 태산을 INS가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로 비리 통장이죠. 감사 비용 10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260만 원이죠. 감사 비용이 뭐예요? 신고기가 와서 감사 때 봐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통장 사본에 따르면 광주시 지부는 전 사무총장이 감사를 할 때 260만 원을 건넸고 때로는 현금을 인출해 50만 원을 상납했으며 미국 여행 경비 50만 원까지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둑이 감사하냐? 응? 뭐라는 거? 어떻게 감사? 도둑이 감사 시간 거예요? 어떻게 나 도둑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도둑 이렇게 하고 감사를 해요? 그거 정말 참 어떻게 창피해서. 전임 총회장 3인방이 사익을 얻은 행적이 드러나자 회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필요한테 하는 분이 고용들었어 지금까지. 왜냐? 그런 데는 이 고액대 회원들 생각 안 하고 지금 사회사용만 오로지 그것만 지금까지 해왔어요. 3인방 저런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이 들을 전부 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야. 2012년 개정된 이른바 고엽제법에 의하면 전후회의 수익 사업은 엄격한 법적 조건을 지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보훈처장의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전후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수익금은 전후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2016년 고엽제 전후회가 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금은 1,100억 원 이상. 웬만한 중견기업 매출과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복지비로 지출된 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2014년 불과 10% 남짓하던 복지비 지출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더니 2016년에는 8%가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고엽제 전후의 설립 취지를 잃어버린 채 운영되어 온 셈입니다. 그런데 고엽제 전후회가 수익 사업을 너무도 손쉽게 따낼 수 있었던 건 숨겨진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한 전후 회원을 통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엽제 전후의 조직부장이었던 이철호 씨. 중요한 문서를 갖고 있다며 우리에게 만나자고 연락해왔습니다. 한밤중 은밀히 성사된 만남. 그런데 정작 그가 보여준 건 휴대전화 속 사진 한 장. 정치권 인사들의 방문 기록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일지를 쓰신 이유가 뭐예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업무 일지지 쉽게 말하면 그날 뭐 했다 하는 걸 이제 내가 이제 집에다 기록해 놓은 거지. 그냥 때에 따라서 한 번씩 물어보니까 우리가 그때 언제 갔었지 뭐지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내가 적어놓기 시작한 거지. 일지를 달라고 하자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이철호 씨. 일지 오늘 안 가져오셨어? 그 다음에는 내가 다 줘. 일지를 갖고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다 그러면은 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솔직히 내 자신의 걸은 거야 지금. 그렇게 3번의 만남을 거듭하며 끈질기게 그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고엽제 전후의 업무 일지를 가져온 이철호 씨.
그 중에서 핵심 내용만 추려 정리했다며 우리에게 문서를 건네줍니다. 정호성 비서관도 나오고. 첫 장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긴밀했던 관계를 짐작할 만한 내용이 눈에 띕니다. 2007년도에 남산에 우리 본부 있을 때 지나가다가 자기 생일날이래나 뭐래나 그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사무실로 들어온 거지. 우리 아버님 때문에 이렇게 병환도 나시고 해서 진짜 제가 만약에 되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린 거지 거기서. 그래서 박근혜가 2번인가 3번 울었다 그러잖아 평생. 그래서 우리 사무실 와서 그런 게 그 하나의 그 중에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엽제 전회를 처음 방문한 건 2007년. 전후 회원들은 박 전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전임 총회장 이 씨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수시로 오찬을 하는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박근혜 정권 때 일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2014년 국정원과 기무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2015년 일지도 비슷합니다. 2년간 고엽제 전후의 본부에 이들이 방문한 횟수를 세어보니 국정원은 18번, 기무사는 8번이나 됩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는 좀 심하게 왔다 갔지. 그러면 좀 무한 소리로 걔들이 왔다 가면은 또 집회를 하지. 왜 지구에 집회를 하나? 정치 집회지 쉽게 말하면. 국정원과 기무사가 다녀가면 며칠 내에 고엽제 전후회에서 정부의 편에 서서 정치 집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집회를 하고 나면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차단돼 있는 상태니까 모르지 뭔 얘기를 하고 왔는지. 그러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좀 사업한다든가 하는 게 좀 수월해졌지. 그의 일지와 증언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전 사무총장이 청와대에 방문한 후의 지시. 한겨레, 경향신문 빼고 모두 실어라. 신문사 광고로 추측되는 상황. 우리는 그 무렵 고엽제 전회가 낸 광고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광고. 일지에 적힌 대로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두 신문사를 제외한 6개 일간지에 이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적힌 내용은 서울역 광장 집회와 현수막 설치 다툼.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확인 결과 10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고엽제 전후회가 주최한 좌편향 역사 교과서 바로 세우기 국민대회. 경찰 추산 집회 인원은 3,000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일지 내용대로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현수막 설치 다툼도 있었을까? 당일 집회 현장을 취재했던 촬영 기자를 만나봤습니다. 다행히 현장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위에 난간 쪽에 사람이 올라가서 설치를 했고 밑에까지 이제 내려서 고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이제 이분이 와서 이제 하지 말라고. 고엽제 전회 측이 문화재로 지정된 옛 서울역 건물에 허가를 받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하려다 서울역 직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것. 일지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국정화 교과서 저지운동을 했던 운영위원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발간한 백서와 일지를 비교해보니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져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장은 했던 거지만 굉장히 집요하게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고 강행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소름 끼치기도 하네요. 많은 전후 회원들이 동원됐던 정치 집회들.
집회에 참가한 전후 회원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그런데 갔다 오시면 왜 돈을 뭐 몇만 원씩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돈 받는 일이 없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예, 주는 거는 이거 없어요. 100원짜리 하나 이거 없어요. 도시락 자기네들이 싸가져서 먹고 그랬어요.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 각자 도시락 싸가지고요. 어머니도 같이 혹시 나가셨어요? 한두 번 갔어요. 가자 머릿수 채우시러? 네. 전후 회원들을 직접 집회에 동원했다는 지회장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임 총회장단 3인방의 지시대로 시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뭐 보시다시피 업무 연락 해가지고 몇월 며칠 날 몇 시까지 어느 장소에 몇 명 동원해서 집결해라. 보시라. 중앙회에서 발송된 공문을 보여주는 지회장. 각 지회에서 동원돼야 할 인원이 10명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전임 사무총장이 지시한 겁니다. 고엽제 전후의 정치 집회 동원 체계는 이렇습니다. 청와대나 국정원 등의 요청을 받은 전임 사무총장이 공문을 작성해서 전국 지부로 팩스를 보낸다고 합니다. 팩스를 받은 전국 16개 지부는 다시 222개의 지회로 공문을 하달하며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한 겁니다. 공문들이 집중적으로 발송된 시기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과 2015년. 4일간 각 지부에서 매일 100명을 동원하라는 공문도 있었습니다. 집회 당일 고엽제 구급 차량에 나눠 타고 출동하는 전후 회원들. 그들은 단지 머릿수를 채울 뿐이라고 합니다. 정치 집회를 주도했다는 전임 총회장단 3인방. 정치권과 결탁한 이들이 전후 회원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열어주고 그 대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워낙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명박이 말하자면 박근혜 그 배경을 갖고 완전히 뒤를 가리니까 지금 반대로 참 뻘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철호 씨의 일지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그는 박근혜 정부 때 고엽제 전회 본부에 총 17번 방문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소명되고 증거 그는 보수단체를 이용해 친정부 시위를 기획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 지원금을 받아낼 때 허현준 행정관이 고엽제 전후회관을 방문한 후면 전후 회원들이 정치 집회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 정권이 위태롭거나 곤란한 지경에 몰릴 때였습니다. 창피스러서 못 살았어. 첫째는, 창피스러서. 그게 저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요새는. 저 차를 타고 다니는 그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해. 김영한 민정수석. 게다가 2015년 고엽제 전후에는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의 도움으로 회관 매입 자금 60억 원을 보훈처로부터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새 고엽제 전회관 개관식. 이 주식에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 있었던 건 총회장단 3인방. 전후 회원들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비호를 받고 때로는 뭐 청와대에서도 챙겨주고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해야 될 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식발할 능력도 없어진 거고 그럴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던 거죠. 사회적 지탄이라든지 또는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전후 회원들 위해서 군림했던 전임 총회장단 3인방. 위례 신도시 택지 특혜 분양 사건으로 비로소 그들의 불법적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월 배임 수재 혐의 등으로 전임 총회장단 3인방은 구속됐고 5년에서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임 총회장 3인방의 입장을 묻기 위해 그들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보내 면회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전임 총회장 3인방의 변호사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재판이라는 게 종결이 다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취재가 제대로 될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고엽제법에 의하면 고엽제 전후회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후 회원들은 그동안 전임 총회장단 3인방의 지시에 의해 수많은 정치 집회에 참여해왔다고 합니다. 고엽제 전후회가 이를 통해 얻은 건 아마도 각종 특혜였을 거라 짐작됩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도 포함돼 각종 수혜를 받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21년간 권력을 독점한 전임 총회장단 3인방. 이들은 현재 업무상 횡령 등을 포함한 8개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징역 5년에서 8년가량의 중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비리 의혹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주시청에 고엽제 전후 회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고엽제 정부에서 지원해준 그 고엽제 차량을 공고차 타고 한 10명, 5명 이상이 그 군복 같은 이거 입고 와서 시장님 세워가지고 소리 질러서 시장실을 점거해 행패를 부린 것. 협박 수준으로 그렇게 하니까 시장님 그때 되게 피하셨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그 막내 상황 된 거고. 고엽제 전후 회원들이 여주시청에 요구했던 건 뭘까? 바로 이 준설토입니다. 2008년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며 강에서 퍼올린 준설토. 이를 지자체에서 사들인 후 선별하고 가공하면 모래 자갈처럼 건설 공사에서 쓰이는 골재가 생산됩니다. 골재를 시멘트 업체나 골프장 등에 되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여주시청을 찾아가 군복을 입고 난동을 피웠다는 전후 회원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회원이라는 뜻으로 입고 가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가서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말을 쫓아내든 못 듣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뭐라 그래요? 그렇게 썸법 준다고는 안 하지. 근데 자꾸 멸하고 다니는 거죠, 자꾸. 당시 여주시장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계속 찾아와서 항의를 했어요. 수의계약 해달라고. 저는 수의계약 안 해준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주신데 왜 안 해주냐. 수의계약이라는 건 산정이 신중하게 해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서 막판까지 안 해주다 이제 막판에 한 거예요. 결국 15톤 덤프트럭 30만 대의 분량의 준설토를 약 189억 원에 사들이게 된 고엽제 전후회. 준설토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그러잖아요, 표현들을. 아무래도 이윤, 수익성이 많으니까 운동을 늘렸다고 봐요. 그렇다면 고엽제 전후회에서 골재 사업을 주도한 사람은 누굴까? 여주시의 한 골재 업체를 찾은 제작진. 업체 관계자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소장 회장 조카인가에 아주 어떻게 보면은 고엽제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브로커들이 하는 거지. 전임 총회장 이 씨의 조카가 당시 고엽제 전후회 골재 사업소장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 말은 사실일까? 제작진은 고엽제 전후회 수익사업소 주소와 연락처를 입수했습니다. 확인 결과 골재 사업소 부분에 전임 총회장의 조카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 수의계약을 맺은 1년 뒤 고엽제 전후회가 또다시 여주시청에 찾아와 다소 황당한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고엽제 논리는 뭐냐면 가격을 인하를 해달라. 그러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품질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아이고 품질이 좀 나빠서 가격 좀 더 다운시켜줄 수 없냐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도 있고 그렇지 않냐 그러면 돈을 몇백억
계약서를 살펴봤습니다. 왜 승인을 안 받고 물은 준설도 준설토의 품질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거는 깎아줘서는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국토해양부 지침상 준설토의 모래 함량은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사들인 준설토가 기준 미달이라고 주장한 고엽제 전후회. 자신들의 입회하에 준설토 품질 실험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고엽제 전후회가 사들였던 준설토의 품질 재실험이 결정됐습니다. 2개의 공인시험 기관에서 총 18개의 시료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평균 모래 함유량은 60.8%,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실험 결과는 무효라며 또 재실험을 요구한 고엽제 전후회. 이번엔 자신들이 지정한 공인기관에서 자신들이 제시한 방법대로 준설토 품질을 다시 측정하자는 것, 전례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받아들여졌고 모래 함유량은 53.14%로 나왔습니다. 3개월 만에 확연히 바뀐 결과 이를 두고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걸 통도로 돌려가지고 다 모래만 빼먹었지. 100% 모래만. 1년 이상 하거나 100만 이상 파먹고 난 뒤에 이 흙하고 돌하고 그 원석팀이 위에 다시 잘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제품 감정을 덧붙여야 걸 가지고 다시 그 감정을 받아가지고 감정을 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지. 즉, 좋은 모래만 선별해 판매한 뒤 남은 것들만 쌓이는 상태에서 실험했기 때문에 모래 함유량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 결국 고엽제 전후회는 마지막 품질 실험 결과를 근거로 준설토 대금을 무려 77억 원이나 깎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여주시청은 왜 고엽제 전후회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까지 재정 손실을 감수하면서 감액을 해준 걸까? 통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통상적이진 않죠. 지자체에서도 보건단체를 먹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은 해줘야죠. 여주시의 재정이 100억 정도가 덜 들어와도 이분들이 이거 하나 하고 떠나면 편한데 떠나겠습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정리를 안고 가기 위해서는 정리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분들 계속해서 달라고 예전서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취재 중 우리는 고엽제 전후회가 하청을 줘서 골재를 생산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해당 하청업체를 찾았지만 이미 파산한 상태. 하청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 고엽제 전후회가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골재 생산 비용은 1세제곱미터당 3,000원. 그렇다면 골재 사업소는 얼마를 벌여들였을까? 우리는 고엽제 전후회의 모래를 사들였다는 유통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고엽제 전후회랑 거래를 하신 거예요? 오래됐죠. 보통 초요.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그때 거의 초는 뭐 그때는 반인가 뭐 싶어요. 1루배당? 그렇죠. 1루배당 10,000원 정도. 준설토를 가공해 팔아서 버는 돈은 1세제곱미터당 약 10,000원. 이 중 하청업체에 지불하는 생산비와 준설토 구입 대금을 제하면 남는 수익은 대략 1세제곱미터당 4,000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략의 수익을 확인해봤습니다. 하여튼 고엽제는 적자는 안 나고 많이 벌었어요. 적자는 안 나고 많이 벌었어요? 네, 많이 벌었어요. 총 10이라고 보면 3은 벌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고엽제 전후회가 국가보훈처에 보고한 골재 사업 수익금 비율은 불과 약 2%. 하청업체 관계자가 얘기한 30%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치로 보입니다. 보고된 고엽제 전후회 수익금이 지나치게 적은 이유는 뭘까? 예전 골재 사업소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KBS에서 고엽제 전우회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잠시만요. 말씀 좀. 아니요. 아니 그 고엽제 전우회에서 이쪽으로. 들이대지 말라니까. 선생님 잠깐 말씀 좀 여쭐게요. 근데 뭘 알고 싶어서 이야기야. 그 여주시랑 관련해서 골재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고. 총 회장의 조카로 골재 사업소를 맡았다던 이 씨는 사무실에 없는 상황. 대신 골재 사업소의 전 직원에게 수익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골재는 2%인가 3%의 순이익이 남았다라고 보고가 돼 있거든요, 지금.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닌 걸로 같으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그럼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셨어요? 그거는 모르지. 그거는 내가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2%라 그러면은 누가 봐도 순이익금 2% 남기려고 내가 사업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고엽제 전우회가 골재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난 3월 26일 전우회원 1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뭐를 얘기하시려고? 통장을 보여달라고 해야지, 확인해야지요. 맨날 돈 없다 하는데 그래, 그거는. 돈으로 수익 사면 돈 다 어디 갔는 게 그러마. 전우 회원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말하자면 혜택을 안 해줘, 이놈들이. 저기들 호주머니 들어가지. 아무런 뭐 돈을 받으시거나 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하나도 모르셨고 평생 한 번도 없으셨어요? 아이, 말로 못 듣는 게. 전우 회원들은 수익 사업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청하기 위해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군복을 입고 입구를 지키는 한 직원. 전화로 보고를 마치더니 전우 회원들을 막아섭니다. 회관이 회원들을 위한 회관이죠. 그러면 회원들 왔으면 당연히 사무실은 자연스럽게 들어가야지. 들어가서 뭣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안개 내일 들어봐요. 통제를 하니까. 통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무슨 김인문수가 보관되어 있는 무슨. 2명만 올라오시라고. 두 명만 올라갑시다. 누가 올라간다? 우리 어떻게 올라가? 내가 좀 밑에 택이 여기 있어. 두 분만 올라가시죠. 네. 누구예요? 당신? 저 취재원이고요. 선생님하고 같이 나왔는데. KBS에서 나왔어요. 네? KBS에서. KBS 나왔어? 예. 일단 두 분만 올라가요. 아니 같이 가서 올라가니까 일단 올라가. 아니 올라간 다음에 얘기해요. 선생님 아니지. 시간을 올려보내야. 한참의 실랑이 끝에 중앙회 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안 들어가도 돼. 선생님 저 학생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듣기만. 현 집행부의 거부로 제작진은 전우 회원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시작한 지 20분도 채 되지 않아 전우 회원들이 사무실을 나옵니다. 교체된 현 집행부가 전임 총회장단 측근이어서 그들을 쉽게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 현 집행부와의 대화는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옆에서 대답을 못 하게끔 말하자면 방해를 하는 거야. 와서 문 닫으라고 불 껐 닫고 찾고 방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놈의 단체가 어디가 있냐고. 그래서 내가 황당했어. 여기가 당신 사회주의국가 같으면은 당신 포초 세워놓고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회원들 들어오는데 누구한테 허가받고 오는 놈의 단체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오. 희한하고. 때마침 밖으로 나온 현 회장단. 우리는 그들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입장을 물었습니다. 그 선생님들 입장을 듣고 싶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네. 어떤 반항이 막 다 지난 일이라고 우리 전의 일이거든 그게. 우리가 또 이제 뭐 요만한 말이라든 뭐 실수라든 뭐처럼 이게 또 와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고 안 보는 게. 근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협회 14만 회원을 갖고 있는 대표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말문 딱 막혀가지고 얘기가 지금 할 수가 없어. 지금 하도 못했다가. 그 회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지금 다 부정을 하시는 상황이세요? 뭐 준설토라든지. 그런 거는 다 이제 뭐 그만하자. 그만하고. 대표님 예. 저희 말고도 실종 전교조라든가 민주노총이라든가 5.18도 좀 해주세요. 고엽제 전우회를 위해서라는 일념 하나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온 전우 회원들. 지금 그들에게 남은 건 자신들을 향한 사회 싸늘한 시선과 전임 총회장단 3인방에게 이용당했다는 배신감뿐입니다.
한때는 가슴에 부풀었던 단체라고 좀 생각했고 몸을 담았는데 종도 이런 종은 없어요. 복지 쪽이나 모든 매점 나아질까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참여를 했던 겁니다. 목적은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이틀 전 고엽제 전후회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현재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 중 일부는 개인 비리 행위 등으로 제명되었고 이들이 전후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규합해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으니 사실을 확인해 방송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본 사실은 고엽제 전후회에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전후 회원들이 5,000명 이상이며 그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의 고통을 그저 일부 회원들의 불만 정도로 치부해온 고엽제 전후회 핵심 간부들의 잘못된 인식이 현재의 문제를 만든 원흉일 겁니다. 지난 2월 고엽제 전후회를 포함한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루빨리 통과돼 전후회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고엽제 전후회의 설립 목적이 되찾아지길 기대합니다. 고엽제 전후회가 보내온 이 답변서에는 투명한 조직 운영과 함께 회원 복지 사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나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전후 회원들. 그들을 위한 고엽제 전후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추정 60분이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기준치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라돈이 검출돼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원인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추정 60분에서는 인근 공사 현장으로 인한 건물, 도로 파손, 집안 침하와 관련해 해당 건설 현장 및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